자전거 통행 방법에 틈내 봅시다. 자전거 용어의 정의, 자전거 도로,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전거 통행 방법, 자전거 보도 통행 방법 읽어봅시다. 자전거 보도 통행 방법. 자전거로 보도로 가면 안 되죠. 자전거로 보도로, 즉 보행자 도로로 가면 안 되는데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 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 이분들은 그 다음에 밑에 국가의 공자 이분들은 자전거 타고 보도로 갈 수 있다. 그 위에 보시면은 보도 통행 방법,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으로 붙어서 즉 보행자 도로에서 차도 쪽으로 붙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의 병렬 통행금지 그 밑에 병렬 통행금지라는 나란하게 가는 것을 병렬이죠. 병렬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자전거 횡단보도 횡단 방법.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갈 때는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차로 전용차로 자전거 횡단도에 설치. 차로 차선 그 중앙선 쪽이가 1차로입니다. 중앙선 쪽에 1차로, 그 다음에 2차로, 3차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로의 설치권자 사람, 지방경찰청장 중요합니다. 가변차로 뭐 출근 시간대에 그쪽 한쪽 방향을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는 좀 갈 수 있는 차를 많이 하죠. 반대서 오는 차는 적기 때문에 그런 차로를 한 개 정도, 예를 들어서 뭐 가는 차로가 많고 오는 차로 적고 이래 되죠. 많은 차로 쭉 갈 수 있는 차로 맨 끝부분 그게 중앙선이 된다. 마지막 그거 넘어서는 오는 차로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해양구령이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것 봅시다. 횡단보도, 교차로, 철길 건너. 뭐 여기는 차로를 설치가 안 되죠. 횡단보도에 차로를 끌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설치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 운행, 차로보다 더 넓어 차가요. 그런 경우에는 보시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출발지, 도착지가 아니고 출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료가 신청. 화물이 그 적재함보다 훨씬 더 길어요. 나무 같은 경우는 되게 길죠. 그런 경우에는 그 나무 끝에 빨간 헝겊을 달아야 됩니다. 넓이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을 달아라. 밤에는 반짝반짝하는 것을 반사체로 붙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 여기 보면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의 개념이 있습니다. 왼쪽 차로는 뭐 차로가 짝수인 경우에는 여기가 왼쪽 차로, 여기가 오른쪽 차로. 차로가 2개라면 왼쪽, 오른쪽, 4개라면 반 나눠서 여기가 왼쪽, 오른쪽. 차로가 5개인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홀수죠. 홀수인 경우는 가운데 빼고 여기가 왼쪽 차로, 여기가 왼쪽, 여기가 나머지가 오른쪽 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왼쪽 차로에는 승용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가 왼쪽 차로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그것도 배울 수 있겠죠, 그죠?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왼쪽 차로로 가라. 그 다음에 오른쪽 차로로 갈 수 있는 것은 대형부터입니다. 대형부터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 특수 이런 것들은 오른쪽 차로 가라. 대형 승합이라는 것은 버스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편도 2차로 2개가 있는 경우이고 편도 3차로 차로가 3개인 경우, 고속도로인 경우는 1차로는 무조건 다 앞지르기 차로 하나 뺍니다. 앞지르기 하나 빼. 그
그 외를 가지고 카운트하는 거죠. 해서 편도 2차로 해서 1차로는 무조건 앞지르기 2차로를 빼고 그 다음에 2차로에는 모든 자동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차로 이상 그러면 1차로는 앞지르기 그 다음 두 개 남죠. 왼쪽에는 승용 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는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는 그 외 다 갈 수가 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6번의 라가 좀 중요합니다. 다음에 위험물을 운반한 자동차는 맨 오른쪽 차로 운행하셔야 된다. 1번 어떤 거냐? 위험물, 화약류, 유독물, 지정폐기물, 화학가스, 액화수입가스, 방사성 물질, 방사성 오염물질, 그 다음 7번 유해물질, 그 다음에 8번 농약이죠. 이런 물질을 운반하는 차는 맨 오른쪽 차로 운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위험물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농약이죠. 그죠? 농약만 외우시고요. 딴 거는 다 이해가 되시죠?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 전용차로의 설치, 용어의 정의. 전용차로는 전용차는 통행 주행차로. 그 다음에 전용차로의 설치 및 폐지권자 이게 중요하죠. 설치 및 폐지권자는 시장등과 경찰청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중에 고속도로는 어떤 차가 버스 차용차로로 갈 수 있느냐? 9인 이상 승용 자동차 및 승합 자동차, 승용 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는 6인 이상의 승차한 경우에 하란다. 이렇게 좀 길게 되어 있죠. 이거를 간단히 요약하면 9에서 12인승, 그 다음에 6명 이상 탑승해야 된다. 그런 차는 버스 정차로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외의 도로, 일반 도로에서는 1, 2, 3, 4, 4번에서는 가나다가 있죠. 요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 자동차, 관광버스는 제외하고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 자동차, 그 다음 4번에 통합용 지정을 하고 그냥 통근용 승합 자동차 중 16인승 이상의 승합 자동차. 그럼 숫자도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행사 승합 자동차, 그 다음에 전세버스 순송사업자가 운행한 25인승 그런데 외국인이 탑승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정차 노면 표시, 이거는 청색 실선 있고 청색 점선 있죠. 그죠? 청색 점선은 넘어가도 된다. 청색 실선은 넘어가지 마라. 청색 점선이 있는 경우에는 버스 정차로에 이미 들어간 경우에는 나가라.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차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점선 구간에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3차로 이상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것, 버스 정차로, 유턴 차로. 요거는 좀 유턴 차로는 유턴할 때 좀 공간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니까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의 속도를 보겠습니다. 자동차 등의 속도고 이 표도 중요합니다. 이 표도 외우셔야 되는데 전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90, 최고속도 90, 그 다음에 최저가 30, 요거는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는 최저가 50이다. 이거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속도로에서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구간 이런 데서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위험물 운반차, 건설 기계는 90km.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안 나는 없습니다. 그다음 이상기후 시 감속 속도 이거 중요하고요.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눈이 20mm 미만 쌓일 때는 몇 프로? 20% 줄여라. 그 다음에 폭설, 폭우,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100m 이내일 때 노면이 얼어붙은 때 눈이 20mm 이상 쌓일 때 어떻게? 50%를
줄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 자동차 전도로에서 눈이 30mm 미만 30mm 쌓였다. 그러면 20mm 초과죠, 그죠? 초과 이상 쌓였으니까 그러면 자동차 전도로는 90km죠. 90km에서 눈이 30mm 쌓였다. 그러면 50% 감속해야 되죠. 그러면 제한 속도가 45가 되죠. 에서 70km로 운행했다. 그러면 25km 초가 운전이 되겠죠, 그죠? 과속입니다. 25km 과속.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견인할 때 총중이 2000km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3배 이상 자동차를 견인할 때는 30km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25km 이내, 30km, 25km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의 제한,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제한하고 급외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속도를 제한할 수가 있다. 다음 횡단 등의 금지는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안전거리 확보, 질병보. 제가 넘어가는 것은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 양보의 의무.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마주보고 진행할 때 진로 양보 의무. 여기서는 봅시다. 이거는 비탈길 같은데 오르막 내리막 같은데 두 차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맞췄다.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누가 우선권이 있느냐 하고 하면 밑에 당근한 표시에 내려가는 차 우선입니다. 내려가는 차 우선 위험하니까요. 올라가는 차보다 내려가는 차가 위험하니까. 그다음 물건 실은 차 또는 사람이 많이 동승자를 태우는 차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에서는 맨 밑에 줄여보시면 앞지르기 할 때도 법정 최고 속도 이내에서 앞지르기 해야 된다.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봅시다.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는 경우 이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시에 보면 앞지르지 못하는 장소, 이거 중요합니다. 앞지르지 못하는 장소, 이건 그냥 바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교차로에서 앞지르지 못한다.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 다음에 터널 안 앞지르지 못한다. 다리 위에도 마찬가지 앞지르지 못한다. 그 다음에 도로에 구부러진 곳, 이것도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분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오르막이 아니고 내리막, 이거 중요합니다. 내리막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끼어들기 금지, 읽어봐 주시고요. 철길 건너무의 통과 방법, 철길 건너무 아시죠? 위험하니까 이거는 중요한 것, 다른 것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가 중요합니다. 철길 건너무에서 건너다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나서 멈췄다 차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네 가지. 요거는 그 네 가지 다 외우세요. 승객을 대피시키고 1번, 그 다음 2번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3번 철도공무원이나 4번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해서 이 네 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빼요. 하나를 빼고 다른 걸 하나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를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